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을 사랑합니다. 꼬리 내린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대변인 경찰을 향해서 미친 개, 광견병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과했어요? 경찰 조직 차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젯밤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걸 사과로 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어떻게 썼길래요? 장 의원은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논평은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것이다. 정치경찰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이 경찰 조직 전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장제원 의원이 끝내 경찰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14만 경찰표 뿐만 아니라 경찰 출신들 또 그리고 가족들 고려하면은 엄청난 이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표심 위반을. 예.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변인 뭐 워낙 거침없는 그런 말투로 이래저래 뉴스에 도마 위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인데 이렇게 막말을 사과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도 근래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보면 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 모두 이제 막말에 상당히 일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요즘 제일 그래도 이렇게 다독거리고 주워 담고 수습을 하는 요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가족이 지금 150만 명 가깝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이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대구 경북을 넘어서 부산 경남을 장악하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울산이 시작인데 울산에 상당히 약간 우세한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는데 이 김기현 사건은 울산시장이 그렇죠. 근데 김기현 시장의 동생 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박빙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판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끊어야 하는데 지금 울산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도 솔솔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 공작으로 그 자유한국당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후보 교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울산 선거가 상당히 박빙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짧게 짚어보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선거 앞두고 왜 우리만 탈탈 터냐. 이건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항상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놔야지 다른 지역에서 이게 안 들어온다 막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나갔죠. 두 번째로는 말이 너무 나갔고 그리고 출구 전략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빨리 좀 주워 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젠가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이 그 잠적해 있다가 자진 출두를 했거든요. 그것하고 장제원 대변인의 이 사과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라고 시민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막말 같아요. 막말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홍준표. 대표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가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이 홍준표 대표가 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고 있어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진행자는 옵션이 많아요. 그게 이제 홍준표 대표를 떠올리다 보니까 샤이 보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샤이 보수, 자유한국당을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좀 꺼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이 보수의 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이 된 게 97년이에요. 신한국당에서. 그럼 이제 21년 좀 됐죠. 그간에 이런 대표 저런 대표 뭐 실세 대표 바지 대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근데 그중에서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를 둘 다 해본 사람은 3명입니다. 이회창, 박근혜, 홍준표.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저렇게 돼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당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정말 이미지하고 품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국 보수 정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로 뽑히는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아름다운 원칙
이회창이었습니다. 툭 던지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해명을 말씀드린 게 이회창을 보고 당시에 박근혜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를 볼 때 이게 우리 보수의 리더로서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뭐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보수층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은 느낌, 싫어하는 느낌 이걸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보수층 내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홍 대표도 컨셉 아닐까요? 거침없는 이미지. 근데 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스트롱맨의 이미지. 그러니까 극우 보수층, 강경 보수층 일부는 결집시킬 수는 있는데 보수층 다수는 외면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님은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재인 실장님은 맨날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하고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겁 많은 애들이 심하게 짖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당내 기반도 없고 실제로 권력을 잡아봤던 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권력자에 대한 무서운 경외심이 있어서 훨씬 더 심하게 짖는 거거든요. 걔들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 대통령 뭐 개헌 발의한 거 국회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지. 이건 겁먹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만 하고 문 닫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국회에 양발 다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 논의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을 거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기들은 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한 정말 게으른 학생 돼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한 달 전에 이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일 늦추지 않은 수험생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선동에 세뇌 당하신 분들만 일부 한 뭐 10몇 프로, 14%, 많게는 한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민주정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완견 키우신다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개 시리즈 쫙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식만큼 애완견을 막 사랑하고 감정이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미친 개, 요즘에는 들개. 미친 개가 없어요. 그냥 광견병 예방주사를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 순환 시대예요. 지금 견 순환 시대. 옛날에는 개 앞에 견을 붙였거든요. 충견, 애견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미친 개, 들개, 똥개, 사냥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견자인데요. 예를 들면 야합이란 말이 사실상 알고 야합이란 말이 개들의 모양 보고 온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들을 들여서 풀어 키울 때는 자기들끼리 들판에서 그냥 눈 맞으면 그냥 이거 야합인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공분들께서.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네. 미친 개는 그리고 요즘에 보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미친 개에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경찰과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데 그렇죠. 고기를 콕 찍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래갖고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황운하 울산청장이 예전에 이철성 박근혜 때 직설하고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네, 네. 결기랄까 이런 그게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결기더라고요. 왜 그 민주당 후보 만나냐, 그러니까 의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기.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 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 나 진짜. 정말 아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우회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준표 대표가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왜요? 왜 그러세요? 민주주의는요. 양날개로 나르는데 한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게 안 돼요.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뭐 견자분들 저 초청해 주시면 제가 1시간 정도 강의 드릴 수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야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란 이름으로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제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져봐야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쓰나미.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네. 더 짓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느껴지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잠깐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홍익표 의원 있잖아요. 그분 얘기 하고 싶어요. 홍익표 의원이 초선 때 대변인 했어요. 그때 귀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은 지금 장제원 류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품격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대변인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제원을 대변인 물러나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쪽에선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대변인 경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기는 소수정당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2명. 김성태, 장제원, 그리고 원내대표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이야 뭐 일부 언론에 잠깐 비치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바른미래당보다 소수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아까 4명이었던가요? 여기는 원외에 계신 분도 존재감 막 엄청 뭐라고 했는데. 저 원해줘. 저 제일 기분 나쁠 때 얘기할까요? 왜요? 트윗이나 페북에 보면 의원님 왜 입법 발의 안 하십니까? 그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뽑아주고 그런 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트윗에다가 저한테 구개야 이렇게 국회? 구개야 이렇게 하면서 구개야 네가 이런 말 할 자격 있냐? 너 월급 얼마 받았냐? 이러면 또 제가 무너져요. 짜증내. 무너져. 구개라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뽑아주고 그러라니까. 그쵸. 이 양반들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네. 왜 그런 말 있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은 개만도 못하다. 그게 아니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 이게 있군요. 있어요. 전공을 찔리시니까. 그래서 저는 인정해요. 이 서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제발 앞으로 저한테 뭐 월급 받고 뭐 하냐라든지 이 법 왜 발의 안 하냐 좀 이러지 좀 마십시오.